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견문이 좁음, 좌정관천. 그래서 안절좌, 이 흙토를 바탕에 두고 땅 위에, 흙 위에 양쪽에 사람이 있죠. 그래서 땅 위에 사람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은 그런 모습. 좌정하면은 우물 바닥에 앉는다. 우물 바닥에 앉으면은 우물이 좁고 깊게 되어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위로 보면은 이 우물뚱지라는 아주 좁은 그거만큼 하늘이 보이겠죠. 그렇게 좁은 시야로 본다라는 뜻으로 견문이 좁음을 비유로 표현하는 거죠. 그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정저에서 밑바닥 저, 그러니까 우물, 여긴 우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물 안에서 그 바닥을 얘기한 것이죠. 우물로만 표현했던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밑바닥 이걸 드러낸 것입니다. 정저, 우물 밑바닥에 있는 개구리. 그러니까 우물 속에 사는 개구리는 자기가 바라본 하늘, 그게 세상의 모든 하늘이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자기가 본 것만이 전부라는. 통관규천, 조금 더 과장되게 더 작게 만든 것이죠. 여기는 관자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이 관자를 보면은 위에 대죽머리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마킹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나무로 만든 대롱구멍으로 하늘 보기라는 뜻이에요. 그걸 줄여서 관견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물보다 훨씬 좁아졌죠. 대나무로 그 마디마디에 막혀 있는 그 막을 잘라내면은 마디 있는 부분은 막혀 있죠. 근데 여기를 자르면 동그랗게 뻥 뚫린 여기에 대롱입니다. 이 대롱구멍으로 하늘을 본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우물에서 훨씬 더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비유로 표현되고 있음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군맹무상, 군맹하면은 한 무리의 맹인이란 뜻으로 눈물맹. 그다음에 무, 이 없을 무자에도 왼쪽에 손수변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무는 애무한다 이럴 때 쓰는 어루만질 무라는 글자고요. 상, 모양상이 아니라 원래의 일차적 의미 그대로 코끼리상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코끼리를 만진다 이런 뜻으로,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코끼리 코를 만져보고 이야기할 거고, 상아를 만진 사람은 또 상아를 만진 것으로 코끼리를 평가하겠죠. 전체를 못 보고, 맹인이니까 전체를 못 본 상태에서 자기가 만진 부분, 그 부분의 특징만으로 코끼리 전체를 이야기하는 그것으로 견문이 좁다라는 뜻으로 쓴 것이고, 요동지시, 요동은 지역 이름이고, 그리고 지시, 돼지예요. 그래서 요동의 돼지란 뜻으로, 요동 사람이 그 돼지를 기르는데 돼지는 전부 검은 돼지였는데 어느 날 새끼가 하얀 돼지가 태어난 거죠. 그걸 보고는 길조라고 여겨서 이 돼지를 그 황제에게 바치려고 길을 떠납니다. 새끼 돼지를 잘 씻겨서 품에 안고 먼 길을 떠나는 거죠. 황제에게 바치러. 그래서 요동 땅을 벗어나서 이제 하동 땅에 들어선 거예요. 아니면 요동이니까 요소라고 해야 되나? 요소 지역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그 지역에는 온 동네 돼지가 다 하얀 돼지만 있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는 낙심해서 돌아갔다. 그러니까 자기네 동네에서나 돼지가 까만 거였고 어쩌다 태어난 흰 돼지가 특이하고 귀하게 보였던 것이지, 다른 동네 가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학구소붕 해서 웃을소, 붕을 웃는다. 그래서 그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가랭이 찢어진다는 얘기처럼 그렇게 새를 통해서 비유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 정도. 밑에 있는 구절, 그래서 우물에 살던 개구리,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 부지해, 바다를 알 수 없다는 거죠. 바다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충에서 매미와 같이 여름에 태어나서 여름만 살다가 죽는,
그런 입장에서는 겨울의 얼음을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만이 전부라고 여기는, 근데 그것을 벗어나면은 좀 더 상상도 못했던 다른 세계, 또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어떤 내용에서 내가 접하지 않았던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관점, 그러니까 어떤 공부할 내용을 A와 B 이런 입장에서만 늘 접근을 했는데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니까 A와 B의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가와 나의 입장에서 동일한 대상을 평가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생각도 못 해봤던 전혀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알면 알수록 내가 아는 것 말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는 그런 힘이 길러지기 때문인 거죠. 자, 계획이 자주 바뀜 항목을 바꿨습니다. 작심삼일. 부정적으로 많이 쓰는데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작심삼일이라는 것을 일단 인간의 어떤 그 본능적인 그런 차원의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나 역시 뭔가 결심을 하더라도 이것이 3일밖에 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3일이 지나기 전에 주변의 환경, 물리적인 조건 이런 것들을 많이 바꾸고 그 준비를 해서 3일이 지났을 때 내 의지가 좀 약해지더라도 이미 바꿔놓은 환경 때문에 그 상황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모종의 어떤 조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남들보다는 나을 수 있겠죠. 나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부분의 인간의 습성이 그러하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난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나아지기 위한 어떤 조치 이런 것들을 해두면 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령목에 아침에 명령을 내리고 그 내렸던 명령을 저녁에 고친다. 새롭게 바꾼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명령을 받는 입장에서는 명령을 받자마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을 하니까 바뀐 명령이 또 내려와요. 그러다 보면 이게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어떤 명령이 내려와도 시행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겠죠. 조변석계 아침에 변하고 또 저녁에 또 바꾼다 이런 뜻으로 고려공사 3일 바로 조령목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빚어진 어떤 중앙의 명령이나 정책 이런 것들이 말단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그런 폐단을 일컫는 표현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자, 공직자의 자세, 불편부당 아주 중요한 한자 성어입니다. 잘 챙겨둬야 되겠어요. 왼쪽에 편을 보면은 사람 인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이렇게 편을 가른다. 그래서 이걸 치우칠 편이라고 합니다. 치우칠 편. 한쪽에 치우친다. 그 다음 당자에다가는 색깔을 바꿔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무리당자예요. 그러니까 요 부당 요 두 글자를 묶어서 음만 생각하고 부당하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전혀 잘못 해석하는 거죠. 아닐 불자 부정어니까 불편하면은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부정어로 부당 무리당 무리를 짓지 않게 이게 편가르기처럼 파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파벌 지은 무리 그런 걸 짓지 말자 이런 뜻으로. 그래서 불편부당하니 바꿔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불편부당하게 처리하라 이런 문맥에 넣어 써야죠. 불편부당하게 처리하라. 치우치지 않게 처리해라. 그 파벌 지은 당파를 형성하지 않게 하라 이런 뜻으로. 공평무사 공명정대 광명정대 대의명분 견선여갈 마지막 것만 볼까요? 견선여갈 선을 보면 여갈 삼수변 들어가 있는 갈 목마름이죠. 그러니까 선을 보면 목마를 때와 같이 하라. 목마르면 어때요? 목마르니까 어떻게 해서든 물을 마시려고 들죠. 그런 것처럼 선을 보면 어떻게든 그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지니라 이런 모습이죠. 일반인이 아니라 공직자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라는 뜻으로. 다음
읍참마속 대의명분이라는 뜻으로 앞에 이야기했던 바 있고 살신성인 견위 치명 멸사봉공 대의멸친 선공후사 특이한 거 없죠. 다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고 다음 음마투전 살펴봅시다. 음마 그러면은 말이 물을 마신다는 뜻이에요. 말이 물을 마신다. 그러면은 사람이 먹는 물과 달리 말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거는 그 주변에 흘러가는 또랑물 이런 것들도 마시게 할 수 있고 또 말이 먹이를 먹는 구유 이런 데 물을 쏟아붓고 할 때는 어느 정도 더러워진 그런 물도 갖다 넣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시기 어려운 그런 건데도 짐승이니까 물을 먹게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좀 허드렛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말이 마시는 물 그래도 투전 돈을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던진다는 얘기는 뭐야? 물값을 치른다라는 뜻이죠. 사람이 먹을 뭐 편의점에서 생수 이런 거 사다가 먹는 그런 경우에 당연히 물값을 치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뭐 허드렛물 정도 말이 마신다고 하면은 그런 건 물값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공직자라면 허드렛물을 말이 마시더라도 그에 대한 응당의 값을 치르라 이런 얘기죠. 물경소사 뭐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함부로 가찮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고 선우후락 먼저 근심하고 그러니까 근심할 일이 있을 때는 다른 일반인들이 근심하기도 전에 먼저 공직자가 근심해야 된다는 얘기고 즐길 일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즐기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공직자가 즐겨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종선여류 과즉 물탄개 과즉 허물이 있다면 즉 물탄개 고치는 것을 미루지 말라. 그래서 잘못된 게 있다면 잘못을 안 하면 더 좋지만 잘못을 했다면 바로바로 고치려는 자세를 가지라 강조한 뜻이고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사향지심 망운지정 가눈볼 이렇게 망운 구름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보통 구름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 떠다니기 때문에 땅 위에 사는 인간이 공간 이동에 많은 제약을 갖고 거리에 제약이 있죠. 그런데 흘러가는 구름은 인간에 비해서 훨씬 편하게 먼 곳까지 쉽게 흘러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던 거죠. 그래서 먼 곳에 있는 님에게 내 마음을 의탁하는 그런 도구로도 구름을 쓰기도 하는 그런 것처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구름에 담아보는 것입니다. 간운보월 두 번 반복해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을 본다 그리고 보월 그래서 달이 움직이는 이것을 어떤 걸음걸이 공간의 이동 이런 것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구양 다음 수구초심 호사수구 그래서 그 호사수구를 먼저 보는 게 좋겠군요. 여우가 죽어도 그 머리를 구가 뭐예요? 자기가 태어났던 골짜기 그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죽는다. 실제 뭐 짐승이 그러겠습니까마는 인간이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 하찮은 미물이라 할 수 있는 여우도 그러한데 사람이라면 오죽하겠는가라는 뜻을 좀 더 과장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우를 끌어들여서 쓰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호사수구 여기에서 기대어서 수구초심이라는 표현이 확장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똑같은 원리가 여기도 쓰이는데 월조소남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월나라의 새는 둥지를 튼다 남쪽 가지에 이런 뜻인데 월나라는 중국 대륙 전체로 보면은 좀 남쪽 지역에 있는 나라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월조라는 건 남쪽 나라에서 날아온 새란 뜻이 되는 거고 남쪽 나라에 살던 새가 북쪽 나라에 날아왔어요. 그리고 나뭇가지에 둥지를 틀어. 근데 그 둥지를 틀어도 자기 고향이 있는 남쪽 가지에다 둥지를 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새야 뭐 고향 생각해서 그랬겠어요. 남쪽에 햇빛이 잘 드니까 그쪽에 둥지를 트는 거겠죠.
이게 바로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오는 일종의 뭐 오류라고도 지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류 문제를 이런 것들을 스토리로 풀어놓고 이걸 자료로 해서 오류 문제를 출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 과장 침소봉대에서 바늘과 봉 이 두 글자에 초점을 두면 되겠죠. 바늘이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봉이라고 하는 건 우리 그 무술에서 봉술이라고 하는 것처럼 끝에다가 그 날카로운 쇠붙이를 달아서 창으로 쓰기도 하는 그 긴 막대, 이걸 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늘과 같이 작은 것을 봉과 같이 크게 부풀려 말한다, 이런 뜻으로 허장성세에서 텅 비어 있는 것을 소리만 내서 마치 꽉 차 있는 것처럼 거대한 군대의 규모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풀리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외화내빈,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빈약하다. 와부내명. 그래서 여기는 뭐 그 기왓장이나 아니면 그 소뚜껑 뭐 이런 소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뇌명, 마치 그 기와 같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쓰러지거나 할 때 이렇게 마찰되면서 나는 소리, 소뚜껑 같은 것을 열을 때 이 소뚜껑도 굉장히 무거운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뚜껑을 번쩍 들어 올리기보다는 약간 비스듬히 미끄러지듯하게 이렇게 소뚜껑을 열게 되죠. 그러면서 솥과 소뚜껑이 마찰되면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바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만 들어도 천둥번개 치는 그런 소리처럼 받아들인다는 얘기로, 이것은 과장되게 듣는다, 여기에 초점을 두어 과장이란 뜻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소리를 이렇게 듣는다는 것을 그 소리를 듣는 사람 입장에 초점을 두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 겁에 질려서 무서워 떠는 이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겁이 많아서 소뚜껑 여는 소리만 들어도 천둥번개 치는 그런 소리처럼 듣고 느끼고 깜짝 놀라고 이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좀 이해의 폭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비유 표현의 특징입니다. 자, 궁지에 몰리면 돌변함, 궁서설묘. 그래서 궁지에 내몰린 쥐, 설, 이빨로 깨문다는 뜻이에요. 묘. 쥐를 잡아먹는 게 고양이인데 오히려 고양이를 쥐가 물어버린다는 거죠. 궁구막추. 그렇게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길, 그런 곳으로 쫓아 몰아붙이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쫓던 자가 오히려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라는 뜻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다음, 끼리끼리 어울린다. 유유상종. 초록동색, 색깔로서 그 초와 록은 동색, 같은 빛깔이다. 그래서 끼리끼리란 뜻과 같은 것으로 쓰는 거죠. 토사호비, 토끼가 죽으면 여우가 슬퍼한다. 이건 아까 나무로 그 소나무가 무성한 걸 보고 그 잣나무가 같이 자기 일처럼 즐거워한다. 이게 끼리끼리란 뜻으로 소나무와 잣나무, 여기서는 토끼와 여우, 모두 호랑이나 이런 더 큰 짐승들에게 잡아먹힐 수 있는 약한 존재라는 측면에서 쓰는 표현이죠. 동병상련, 이거는 뭐 뜻풀이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지만,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같은 병을 알아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불쌍히 여긴다. 근데 글자 쓰기 문제로도 출제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동병상련 할 때 불쌍히 여길 련, 불쌍히 여길 련이기 때문에 부수가 마음심을 씁니다. 근데 마음심 부를 떼어내고 이 자리에 언덕 부를 붙이면 이웃 린이란 글자가 돼요. 이웃 린. 근데 부수 부분만 바뀌었을 뿐 글자 전체를 이루고 있는, 위에 쌀미자가 있고 밑에는 어그러질 천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양새가 언뜻 보면 똑같은 글자인 줄 착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쓰기 문제에서 잘못된 글자 찾아내기 등등 이런 것들이 글자 전체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키포인트가 되는 그 부수로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 그 앞에서도 언급했었던 부분이죠. 십시일반 협동에서 항상 넓게는 같은 뜻으로 쓴다. 근데 언어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세밀하게 뜯어보자 이런 측면에서 권해보는 거죠. 협동, 10명이 협동하면 그 협동의 결과물은 참여한 그 10명 자신들에게 결과가 돌아온다. 이게 협동이죠. 근데 십시일반은 10그릇의 밥에서 한 숟가락씩 밥을 덜어낸다. 그럼 10명이 각자 자기 밥그릇에서 한 숟가락씩 덜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그릇의 분량을, 나는 적은 한 숟가락 정도 분량을 덜어냈을 뿐이지만 10명이 모으면 그건 한 그릇의 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한 그릇의 밥그릇은 누가 누리느냐. 바로 협동처럼 한 숟가락씩 덜어냈던 그 10명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군가 다른이 한 명을 더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넓게 보면은 같은 뜻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건. 다음, 남을 속이다. 양두구육 앞에 나왔었던 것이고, 조삼모사. 이 조삼모사의 경우에는 그 만화로도 꽤 널리 알려져 있었던 바 있기도 하죠.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그 원숭이에게 주는 그 도토리의 수를 순서만 바꿔서 앞에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이렇게 총량 7개는 똑같은데 순서만 바꿔서 말장난으로 속이려 들었던 이런 장면에서 요리하는 표현이죠. 다음, 노력의 중요성. 우공이산. 중국의 정치인이 이 말을 쓰면서 우공이산이란 말이 어리석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긴 세월에 걸려도 끊임없이 끈질기게 노력한다는 뜻으로 긍정적인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게 이렇게 바뀌기도 했습니다. 우공이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을 앞에 있던 커다란 산을 바라보고는 그 산이 이 마을을 가로막아서 불편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 후손들이, 나는 아니고 후손들이라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저 산을 옮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삼태기에 삽으로 흙을 파서 먼 데 가서 쏟아버리고 하는 이런 일을 지속했다는, 그게 바로 우공이 산을 옮긴다 이런 얘기죠. 마부위침, 좀 더 현실적입니다. 마자 밑에 돌속자가 있어요. 갈마, 숫돌에다가 갈아낸다는 뜻입니다. 부는 도끼고요. 그럼 도끼라는 건 이렇게 커다란 덩어리의 쇠붙이, 이것을 숫돌 위에다 갈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작아지다가 위침, 결국 바늘을 만든다는 거죠.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그것도 재료가 쇠붙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겠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노마십가 해서 말에는 그 경주마처럼 이런 말이 있고 전투에 쓸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좀 그 빈약한 그런 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십가라고 해서 수레를 끄는 그런 일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투마 이런 것들에 빗대어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도 그래도 그 나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런 뜻의 초점이 있습니다. 적수성연, 물방울이 쌓여서 한 방울 한 방울이 아주 적은 양이죠. 그게 쌓여서 연못을 이룬다는 뜻으로, 다정한 부부 사이 백년 해로, 해로동혈, 금술상화. 해로동혈에서 늙어서, 동혈이라는 건 같은 구멍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같이 죽어 같이 무덤에 묻힌다. 그러니까 무덤에 묻힐 그때까지 함께 산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것을 악기로 비유를 해서 금과 슬이 서로 조화를 잘 이룬다. 부부가 서로 잘 사이좋게 지낸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백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 백, 천, 만, 많다 또는 완성 이런 정도를 뜻하는 거죠. 평생이란 뜻으로 바꿔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함께 늙어간다는 뜻. 꿈에도 잊지 못함에서 오매불망 전전반측. 전전반측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잠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모습을 초점에 둔 것입니다. 경경고침이라는 것은 좀 더 외로움에 초점이 놓인 표현이고요. 그리고 고침단금, 그래서 역시 잠자리, 이불 이런 것들로서 그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잊지 못함, 외로움, 그리고 그리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하는 것이죠. 고침 한등 하면은 그 외로운 처지를 누군가 함께, 사람은 그 사람과 사람이 함께 있어야 또 그 삶의 의의를 찾을 수 있고 한 것인데, 고침이라는 것은 홀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외로움이 한등이라고 해서 등불마저도, 등불인데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뜨겁고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춥고 차가운 이런 것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외롭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게 되는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정도. 이렇게 해서 일단락 짓고 조금 더 끊었다가 뒤에 나머지들 성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